안녕하세요. 뉴트와TV입니다. 오늘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해 볼 텐데요. 오늘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첫 번째 뉴스는요, 삼성전자 관련 소식입니다. 삼성전자 하면 떠오르는 제품이 뭔가요? TV와 같은 가전제품으로도 유명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준비한 뉴스를 소개해드리기 앞서서 오늘은 좀 이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어요. 요새 삼성전자에 관련된 뉴스를 쭉 보면 뭐 초미세 공정이니 파운드리니 전문 용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솔직히 전공자거나 뭐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니라면 이런 용어를 이해하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뭐 저도 전공자는 아니지만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반도체는 전류가 통하기도 하고 안 통하기도 하는 물질이에요. 이 모든 전자기기에는 이 반도체가 꼭 필요하고 이 반도체가 전류를 흘려주거나 끊어주면서 이 전자기기 내의 전자적 현상들을 이제 주관을 하게 되는 거죠.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뉩니다.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저장 기능을 하는 반도체를 뜻하는데, 뭐 PC나 스마트폰 내에서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. 메모리 반도체는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에 따라 D램과 낸드 플래시로 나뉘는데 이 두 가지 용어 또한 여러분들이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D램은 전원을 끊는 순간에 데이터가 소멸해버리는 어떻게 보면 휘발성 메모리고 낸드 플래시는 이 구조적인 특성상 전원을 꺼도 저장 기간이 긴 장점을 가지고 있는 메모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는데 정보 저장이 아닌 전자기기 내 연산과 제어 기능을 담당을 합니다. PC에서는 CPU, 뭐 스마트폰에서는 뭐 AP라고 불리는 반도체죠.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용하고 있는 이 스마트폰의 복잡하고 이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들이 이 시스템 반도체 덕분에 이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종류의 반도체 중에서 어떤 게 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? 물론 뭐 메모리건 시스템 반도체건 전자기기 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뭐 제품이겠지만 반도체 시장에서의 비중으로만 봤을 때는 시스템 반도체가 8,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가 2 정도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더 큰 시장을 구성하고 있기는 합니다.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에서 한 20%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기업이지만 80%의 비중을 차지하는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의 세계 1위는 인텔이라는 미국 기업입니다. 지금 이 미국의 인텔이 내외부적으로 약간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반도체의 이 외주 생산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인텔이 이 파운드리 물량을 TSMC나 뭐 삼성 어느 곳에 줄 것이냐에 대한 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 거겠죠. 이 스마트폰이나 전기차 등등의 발전을 통해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는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. 그만큼 이제 고객으로부터 설계도를 제공받아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의 수요도 커지고 있는 거죠. 최근에 그래서 뭐 DB 하이텍이라던가 뭐 이 국내 파운드리 관련주의 주가도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죠. 근데 이 인텔의 외주 물량을 수주할 수 있는 곳이 전 세계적으로 뭐두 군데 뿐이에요.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전자와 대만의 TSMC 이 두 곳뿐이죠. 세계 파운드리 업계에서의 1위는 대만의 TSMC고 2등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. 다만 이 1위와 2위의 격차는 다소 좀 큰데요. 1위인 TSMC가 파운드리 반도체 시장의 54%를 점유를 하고 있고 2위인 삼성전자는 한 17% 정도만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 TSMC는 올해 설비에 최대 31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새해 이 파운드리 시장에서 나머지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나머지 시장 참여자들과의 이 격차를 크게 벌릴 거를 좀 예고를 한 상태죠.
삼성전자 또한 최근에 뭐 5G나 뭐 인공지능 AI, 뭐 자율주행,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의 이제 보급이 확대를 되면서 맞게 될 이 반도체 이른바 뭐 슈퍼 사이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미국의 약 11조에서 19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이 실형 선고에 따라서 이 리더십 부재에 늪에 빠진 삼성전자가 위기를 극복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 이 격변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.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삼성전자 정도의 규모의 시스템과 뭐 이런 여러 인력을 갖춘 기업이라면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위기를 극복하고 좀 오히려 큰 성장을 이뤄낼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올해 삼성전자를 향한 또 개인 투자자들의 사랑이 한동안 또 이어질 것 같은 만큼 주주분들께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 삼성전자를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뉴스는 현대차 관련 소식입니다. 지난해에 현대 기아차 그룹의 이 세계에서 이 주요 시장, 세계 주요 시장의 점유율이 전년 대비 좀 늘어난 걸로 파악이 됐는데요. 특히나 미국 시장에서는 2016년 이후에 4년 만에 8%대의 점유율을 회복을 했고 또 유럽 시장에서의 점유율도 전년 대비 0.3%포인트 증가하는 등의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선방하는 성적표를 내놨습니다. 특히 현대차의 경우에는 이 eGMP 전용 플랫폼을 필두로 해서 올해의 실적도 큰 폭으로 성장할 것으로 시장은 내다보고 있죠. 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 5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 이 전기차 신차 출시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미국의 테슬라를 넘볼 만한 그런 전기차 제조 기업으로 발돋움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. 사명에서 자동차를 떼고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새 출발한 기아도 올해 증권사 컨센서스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3조 9천억 원 수준으로 집계가 됐는데 기아의 경우에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애플카 관련 협업 소식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반영됐죠. 지난주 금요일 현대차의 주가는 2.84% 조정을 받으면서 종가 한 25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쳤고 기아차도 3.62% 조정을 받으면서 8만 7,800원의 거래를 끝냈습니다. 기아차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애플카 관련 이 소식에 지난주 한 주 동안 주가가 말 그대로 급등을 했는데요. 기아차가 불과 일주일 전에 7만 1,500원 정도였던 걸 감안을 하면 일주일 사이에 23% 가까이 급등한 셈인데 사실 지난주에 99,500원까지 올라갔다 온 걸 보면은 이 애플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굉장한 듯 합니다. 내일인 26일과 모레 27일에는 각각 현대차와 기아차가 4분기 실적 발표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이 월요일 장에서 이 두 종목 모두에 어느 정도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면서 금요일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내일 또 모레에서만큼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은 또 한 주가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. 금주에는 대형주들의 4분기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요. 그만큼 증시 전체적으로 좀 상승 흐름이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도 매일 나오는 뉴스 잘 확인해 가시면서 합리적인 투자 결정하시는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한 주 동안 공유해 드릴 수 있는 뉴스도 꼭 챙겨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봐요. 잘 자요.